손흥민은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의 대표적인 스타로 주로 왼쪽 윙포워드에서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중앙 공격수로서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단순히 측면에서만이 아닌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주요한 화두는 손흥민이 계속해서 중앙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토트넘이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도미닉 솔랑케가 부상에서 회복해 복귀하게 되면 손흥민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손흥민이 계속 중앙에서 기회를 잡을지 혹은 솔랑케의 복귀로 인해 다시 윙포워드 자리로 돌아가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윙포워드로서의 기량을 발휘해왔으며 그의 속도와 드리블 능력은 토트넘의 주요 공격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중앙에서의 움직임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며 자신이 단순한 측면 공격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복귀는 손흥민의 현재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전형적인 중앙 공격수와는 다소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지능적인 움직임과 공간 활용 능력은 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이 앞으로도 중앙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측면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팀의 전략과 경기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윙포워드와 중앙 공격수 모두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토트넘은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솔랑케의 복귀 이후에도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팀 내에서 그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앞으로의 시즌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에 고정되지 않고 중앙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 유연하게 움직이며 자신과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이동 방식과 그의 토트넘 전술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이 팀은 깊이 있는 수비를 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그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에 참여하며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동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전통적인 중앙 공격수 스타일을 지닌 도미닉 솔랑케와 비교할 때 손흥민은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측면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물러나 공을 받고 혹은 전방으로 올라가 상대 골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그들을 끊임없이 전술을 조정하게 만듭니다.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가 돌아오면 손흥민이 왼쪽 윙포워드로 밀려날지 아니면 중앙 공격수로 계속 신뢰받을지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윙포워드가 아니라 공격진의 다양한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최근 시즌에서처럼 필요할 때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어떤 감독에게도 귀중한 자산이며 특히 공격에서 유연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토트넘과 같은 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술에서 유연성의 중요성은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볼 점유와 전술 배치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복귀는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팀 배치에서 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 함께라면 그는 중앙 공격수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선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경기 상황에 따라 전술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복귀는 손흥민을 그가 익숙한 왼쪽 윙포워드로 다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역할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흥민, 도미닉 솔랑케,
그리고 대한 크루세브스키의 조합은 강력한 공격 3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 속도, 창의력 덕분에 그는 여전히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공격 옵션을 창출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도미닉 솔랑케와 손흥민을 활용하는 균형을 찾고 두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더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위치를 이동하면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상대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BBC와 같은 권위 있는 신문들은 손흥민의 공격진에서 다양한 위치에서의 플레이 능력을 일제히 칭찬했습니다. 윙 포워드로서 중앙 공격수로서 또는 뒤로 물러나서도 손흥민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상대 수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창조적인 플레이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공격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팀 내에서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은 앙겔로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전술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게 하며 특히 팀이 다양한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할 때 그렇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주요 신문들이 손흥민을 일제히 칭찬하는 것은 그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인정을 넘어서 손흥민의 토트넘 팀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의 유연성은 토트넘이 다양한 상황과 상대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대 축구는 선수들이 단일 포지션에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위치에서 잘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이 이 유연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와 알렉산더 챔피언 퍼거슨이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발전시킨 방법에서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팀에 대한 기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전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가 중앙 공격수나 왼쪽 윙포워드로 배치되든 토트넘의 전술 시스템은 손흥민이 자신의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도전 중 하나는 손흥민의 유연성을 해리케인 이적 전이나 도미닉 솔랑케에 복귀할 경우와 같은 다른 선수들과 결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어시스트와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하는 능력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위치를 변경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격 전술을 요구합니다. 도미닉 솔랑케가 복귀하면 앙겔로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중앙 공격수로서 누구를 주전으로 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수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유연성, 속도, 그리고 뛰어난 마무리 능력은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수비진에게 계속해서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윙포워드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 공격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의 복귀로 토트넘은 공격진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지만 손흥민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위치에 배치되든 계속해서 팀의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적절한 전술로 손흥민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토트넘이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감독이든 원할 만한 선수이며 이동의 지능과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을 가진 손흥민은 앙겔로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전술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상대들이 전술을 연구하고 대처하는 가운데 손흥민과 같은 유연한 선수를 보유하는 것은 큰 이점이 됩니다. 손흥민은 전술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놀라움을 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은 토트넘이 미래의 큰 타이틀을 경쟁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손과 같은 선수를 보유한 토트넘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어떤 팀과도 자신있게 맞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역할은 단순히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술적 균형을 맞추어 토트넘이 어려운 팀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도미닉 솔랑케가 복귀하더라도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적인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앙겔로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의 유연성, 공격진에서 여러 위치에서의 플레이 능력, 그리고 전술적 영향력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과 향후 시즌의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해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밝은 별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의 프리미어리그 경력은 노력과 재능으로 아시아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명망 있는 리그 중 하나에서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모든 도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을 확립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 수백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뛰어난 선수로서의 찬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으며 세계 축구의 하늘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솔직하게 말해 정상적으로 경기가 흘러갔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패배했을 것입니다. 뉴캐슬은 항상 성장해야 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훌륭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손흥민에 대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고군분투에 승리했을 때 일부 토트넘 선수들의 욕심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손흥민을 극대화시키지 못했던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을 향해 영국 현지 매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끝난 뒤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깜짝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현지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손흥민에 관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서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현지 축구 분석가들은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리버풀의 레전드 수비수이자 해설가로 활동 중인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2대1로 뉴캐슬이 승리했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제대로 도왔더라면 승패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45분 이상 뛴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94%의 정확한 패스를 기록했으며 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득점 기계라고 불리우는 손흥민이 있음에도 슈팅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오히려 팀원들에게 3번이나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자신의 전매 특허인 양발 슈팅을 한 번밖에 시도할 수 없었고 그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팀 동료인 페드로 포로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보다 훨씬 많은 6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슈팅 정확도는 33%의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페드로 포로는 기회 창출을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는 득점을 올려야 할 손흥민의 역할을 그가 침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완벽한 침투를 보고도 이를 외면한 오도베르는 슈팅 정확도 0%를 기록했음에도 손흥민이 한 번 슈팅할 때 4번이나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뉴캐슬의 이삭의 경기 내용을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얼마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회 창출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3번의 슈팅을 이삭은 시도할 수 있었고
슈팅 정확도는 50%에 그쳤지만 뉴캐슬의 팀 동료들은 이삭이 슈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선수들은 손흥민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손흥민은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부 선수들은 경기에서 자신만 돋보여 이를 발판 삼아 B클럽으로 가길 원하는 듯 보입니다. 만약 포스테커글루 감독이 이러한 이기적인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조만간 팀을 떠날 준비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 뉴캐슬이 리그 우승과 컵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를 데려오기 위한 자금까지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었고 결국 이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막았던 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었어야 했고 손흥민이 돋보일 수 있는 전술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트넘과의 경기를 보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손흥민을 그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이 30대에 접어들어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으며 손흥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평가입니다. 우리 뉴캐슬이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높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이삭과 정확한 골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이 함께 공격 작업을 펼친다면 매우 환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과 높은 주급 등 달콤한 조건으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 이야기는 어느새 사라졌고 토트넘은 손흥민의 기량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고민하는 듯 보입니다. 반면 우리 뉴캐슬은 손흥민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뉴캐슬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 분명합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이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영입할 것이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은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펀드의 강력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뉴캐슬의 재건을 이끌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손흥민과 뉴캐슬과의 소식은 현지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실력과 세계적인 인지도를 뉴캐슬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영입은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게 된다면 뉴캐슬의 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 역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PIF의 자금을 통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뉴캐슬의 축구 발전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스포츠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토트넘과 뉴캐슬의 현지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뉴캐슬로 오면 이삭과 함께 팀의 우승을 위한 진정한 득점 파트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선 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팀 전체가 그를 지원할 겁니다. 토트넘에서 낭비되기엔 손흥민은 너무 아까운 선수입니다. 뉴캐슬이 그를 꼭 데려와야 합니다.
손흥민이 뉴캐슬에 온다면 그의 특점, 본능과 헌신적인 플레이가 제대로 빛날 거예요. 토트넘에서는 우리 뉴캐슬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뉴캐슬에서 함께 우승을 향해 달려요. 페드로 포로가 수비수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왜 손흥민의 자리를 침범하며 낮은 슈팅 정확도로 기회를 날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손흥민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가 뉴캐슬로 떠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이기적인 플레이를 이어간다면 손흥민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도베르는 손흥민의 완벽한 침투를 무시하고 4번이나 슈팅을 시도하면서도 정확도 0%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이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손흥민이 팀을 떠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정말 뉴캐슬로 떠날까 봐 두렵네요.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